자, 그 지난 시간에 축전기 코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 축전기하고 코일을 이용한 회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불리는 회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LC 진동 회로라고 해서 그 라디오의 신호를 전자기파로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수신 회로에 해당하는 LC 회로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반사 광통신 그리고 정보 저장 장치 하면 7단원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마 이 단원에서는 요 통과 필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반사와 강통신 부분 요 두 개 정도가 여러분이 조금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과 필터만 딱 할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운 직류회로에 대해서 먼저 좀 복습을 하고 요 회로의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멍하게 좀 들을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좀 스트레칭을 해서 정신을 차리세요. 좀 자기 뺨을 좀 때리든가. 아따 참 1교시 힘들어. 자,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할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전위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전위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전위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를 줄인 말인데요. 물리원에서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1쿨롱당 전하가 가지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보통 역학의 비유를 하면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조금 유사한 개념이에요. 1kg당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유사한 개념이고, 결국에 그 높이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전류를 물의 흐름으로 비유를 하거든.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 전류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전위 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만약에 이게 1.5V다. 그러면 이 플러스 쪽의 전위가 이 마이너스 쪽의 전위보다 1.5V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쪽 도선의 전위가 1.5V이면 이쪽 도선은 0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의 전위가 3이면은 3V면은 요 마이너스 쪽은 1.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V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극보다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1.5V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높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도 전위 차이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회로를 분석할 때 하나의 요령을 알려주면, 이 전위가 같은 곳은 이 색깔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면 이 색깔이 그 숫자를 대신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좀 회로를 분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색깔을 많이 칠할 건데요. 그 색깔 펜이 있다면은 좀 다양한 색깔을 꺼내서 색칠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플러스 쪽 전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까지 그려주면 되냐면 뭔가 나올 때까지 색깔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역학으로 비유하자면 높이가 같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마이너스 쪽은 자 파란색으로 칠해볼까요? 띠디디디디디 이런 느낌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뭔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요 빨간색 쪽이 파란색 쪽보다 높이가 높다. 전위값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요 사이도 칠해줄까? 예. 그럼 요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어떤 색깔이 전위가 가장 높은 곳일까요? 예, 빨간색이 전위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이 초록색이고 파란색이 전위가 가장 낮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V는 그럼 뭐냐?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V는. 그럼 요 R1은 저항값이 R1인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요 사이에 전위 차이가 되겠는데요. 그 전위 차이를 V1이라고 두면 즉 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전위 차이를 V1이라고 하면 요 V1은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R2에 걸리는 전압은 뭐 빼기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초록색 빼기 파란색이 R2에 걸리는 전압 V2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자른가 이거? 자, 그러면 요 V와 V1, V2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V가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니까 얘는 V1 더하기 V2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보면요. V1 더하기 V2를 색깔로 얘기해 볼까요? 예, 빨간색 빼기 초록색 더하기 초록색 빼기 파란색이 되니까 초록색이 날아가죠. 예, 최종적으로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 되니까 V는 V1 더하기 V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옴의 법칙 배웠습니다. 제가 배웠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V = IR이라는 옴의 법칙 배웠는데요. 이 옴의 법칙은 어떤 특정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 특정 저항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리고 그 저항의 저항값 사이의 관계식이 옴의 법칙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항이 두 개니까 옴의 법칙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나오고 요 사이에 옴의 법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전류를 표현해야 되겠네요. 전류는 I라고 둡시다. 전류는 요 한 종류밖에 없겠죠. 지금 갈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전하가 보존돼야 되니까 전하의 흐름인 전류는 모든 지점에서 똑같이 I만큼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R1에 흐르는 전류는 I고 R1에 걸리는 전압은 V1이니까 V1은 IR1이 되겠죠. 그리고 V2는 IR2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적을게요. V는 V1 더하기 V2인데 V1 대신에 IR1, V2 대신에 IR2를 써서 요 회로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V = IR1 더하기 IR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뭔가 꿈을 꾸는 듯 하나? 예, V는 IR1 더하기 IR2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요 저항 R1은요, 저항값이 일정한 저항이고, 요 R2는 가변 저항,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전원장치의 전압 V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제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표기 방법은 아니지만 점으로 표시하거나 저는 주로 박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R1도 일정하죠. R1은 뭐 이렇게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요 상태에서 저항값 R2, 가변저항 R2 값을 변화시켰을 때 회로에는 어떤 값들이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1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R1을 증가시키는 경우. R2를 안 자고 있네요. R2를 증가시키는 경우
요 회로 전체의 저항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식을 봐도 요 I는 공통적인 거니까 I로 묶어보면 I 곱하기 가로에서 R1 더하기 R2가 되죠. 근데 이 중에서 R2가 증가하면 I는 감소해야 됩니다. V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감소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얘만 놓고 보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별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전류는 감소하고 저항은 증가하니까 R2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얘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면 얘를 보면요. 얘는 저항값 R1은 변함이 없는데 R1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니까 R1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한 값 자체는 R1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게 감소합니다. 근데 요 두 개를 더하면은 V인데요. 요 전원장치의 전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일정합니다. 그러면 R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한 요 내용이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할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직류회로이자 직류회로인 이유는 요 전원장치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직류회로고요. 얘는 또 직렬회로이기도 합니다.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직렬회로에서 어떤 한 저항의 저항값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이 저항이 일정한 부분의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해보면 R2를 감소시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R2를 감소시키면 그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고 상대 쪽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합은 일정하니까. 요게 이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할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회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요런 회로를 만들어 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회로인데 요 R2에다가 저항 R3를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정구 정도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R2는 정구입니다. R3는 정구고 R2의 저항값은 조절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역시 색깔을 칠해 볼게요.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 극쪽은 파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뭔가 나올 때까지 전위는 같습니다. 역학적으로는 이제 높이가 같은 거죠. 여기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갈라졌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갈라진 거는 무시하고 쭉 똑같이 칠하면 됩니다. 뭔가 나올 때까지 계속 칠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칠할 수 있겠고요. 잘 자네 이 썩을 놈들. 예. 그리고 요 사이의 전위는 아까 왼쪽 회로하고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색깔을 칠할게요. 뭐 여러분은 다양한 색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사정이니까 저는 다양한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색깔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색깔펜 같은 거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동그라미, X, 얘는 세모.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필통에는 근데 샤프 하나, 볼펜 하나, 지우개 하나, 샤프 심 하나. 예. 자, 이제 요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회로를. 근데 요런 회로가 나오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주면 직렬 회로로 일단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직렬 회로로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 병렬인 부분은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좋고요. 하나로 묶어버리고 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저항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편리합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그 직렬 회로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병렬인 부분을 먼저 찾아보면 요 두 개가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죠.
노란색 빼기 파란색,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라는 똑같은 전압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병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과정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알면 되냐면 요걸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여기 중에서 하나의 저항이 증가하면 요 한 덩어리의 저항도 증가하는 거고요. 요 둘 중에 하나의 저항이 감소하면 요 한 덩어리의 합성 저항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요 회로는 결과적으로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석하기 위해서 요 두 개를 합친 합성 저항을 R23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 회로는 요런 회로가 되는 거예요. R1하고 R23하고가 직렬로 연결된 요 회로랑 똑같은 이 회로가 되는 겁니다. 색깔을 칠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해석할 때는 이 전류가 이제 전체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요. 요 I는 R론에 흐르는 전류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 I가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R3 쪽에 가는 전류를 I2, I3, R2 쪽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I는 I2 더하기 I3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합쳐져서 다시 I가 되죠. 근데 이때 해석을 할 때 I2, I3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I가 R23에 하나에 흐른다. 이렇게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와 같은 똑같은 해석 방법으로 이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는 빨간색 빼기 파란색이죠. 요거는 빨간색 빼기 노란색 더하기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 되잖아. 그럼 빨간색 빼기 노란색은 옴의 법칙으로 IR1이 됩니다. IR1이 빨간색 빼기 노란색이 되고 노란색 빼기 파란색은 I3, R3라고 둘 수도 있고요. I2, R2라고 둘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한 덩어리로 보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저항은 R23이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I입니다. I. 그래서 얘는 노란색 빼기 파란색은 IR23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IR23은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럼 여기서 R2 값을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요 전원장치의 전압 V는 변함이 없고 요 R1도 변함이 없죠. 근데 R2를 증가시키면 R23도 증가합니다. 이게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가 막혀도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병렬로 연결하든 직렬로 연결하든 하나의 저항이 커지면은 전체 합성 저항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2를 증가시키면요. R2를 증가시킬 겁니다. R2 값을. 그러면 R23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의 저항이 증가하니까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I는 감소하게 되겠지. 감소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노란색 빼기 파란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을 보면 빨간색 빼기 노란색은 확실히 감소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노란색 빼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 IR23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전구라고 하면 R3가요.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증가하니까 V 꼴 IR이에요. 그러니까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되겠어? 밝아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로 물어보면
R2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물어보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수준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판단하는지 봅시다. 전체적인 전류가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 감소한 전류가 I3하고 I2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은 다 증가하죠. 근데 요 저항은 그대로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3는 처음에 비해서 증가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I2는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감소해야 돼요. 근데 I2가 감소해도 I2 곱하기 R2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I2가 감소한 비율보다는 R2가 증가한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만 보면은 전체 전류 I는 감소했죠. 그리고 감소한 전류가 I3하고 I2로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R3는 그대로니까 I3가 증가한 겁니다. I3, R3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I는 증가했는데 I는 감소했는데 감소한 전류가 I3하고 I2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 갈라진 전류 중에 하나인 I3는 오히려 증가했어. 그러면 나머지 이제 I2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물어보면 이제 요 회로에서 가장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물어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한 부분에 저항이 증가하면 그 직렬 회로로 보았을 때 그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R2를 증가시키면 이게 전구라면 전구의 밝기가 밝아집니다. 요 R2를 감소시키면 얘가 전구라면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전구 대신 스피커가 되면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상태도 끝이 난 것 같네.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갈 텐데 준비 운동하다가 픽픽 다 쓰러졌구만. 야, 이제 좀 일어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저 누구? 청이야. 석기 쓰러졌다. 양호야. 양호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요 X 표시가 있는 것은 뭔가 이 저항하는 느낌으로 기억해라 그랬지. X. 그래서 이게 저항인데요. 리액턴스입니다. 이게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리는 축전기의 저항이고요. 이거는 유도 리액턴스라 불리는 코일의 저항이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극단적인 경우로 기억을 해라 그랬죠. 진동수가 0인 이 직류 회로에서 축전기는 단지 끊어진 회로여서 저항이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F가 0일 때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F가 분자 분모 중에서 분모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2파이 FC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은 직류회로에서는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는 그냥 도선일 뿐이에요. 저항이 0이죠. F가 0일 때 저항이 0입니다. 그래서 F가 분자 분모 중에 분자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파이 FL이 됩니다. 그럼 요게 이때 요 F는 이쯤 되면 요 F가 뭔지 까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냥 막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요 F는 전원장치의 진동수입니다. 전원장치의 진동수. 요 회로의 전원장치의 진동수고, 여러분 또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게 있던데 회로의 전원장치의 진동수에 의해서 전류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진동수이기도 해요. 회로에 흐르는. 그러면 이 회로에 적어놔라 이것도. 전원장치의 진동수. 이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증가하게 되면 축전기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용량 리액턴스는 감소하죠.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 저항 값들은요. 그 전원 장치의 전압이 변하지 않더라도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바뀌어도 방금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예, 다른 저항도 그 전원 장치의 전압이 변해도 저항 값은 안 변하죠. 예, 안 변하고. 근데 그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변하더라도 저항의 저항 값은 안 변하는데 축전기나 코일의 저항 값은 변합니다. 이렇게. 이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이 축전기의 저항인 용량 리액턴스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반면에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거는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증가할 때 코일의 저항과 축전기의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그럼 이제 회로를 분석해 볼 텐데요. 이 두 가지 회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회로는 이런 겁니다. 요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가 마이크에 입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마이크에서는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증폭기를 통해서 그 전기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 요 장치 전체가 전원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장치의 진동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회로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이제 전원 장치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교류 회로예요, 얘는. 교류 회로는 좀 색깔을 칠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수시로 바뀌잖아.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특정 순간을 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순간을 놓고 어느 한쪽이 그냥 플러스고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색깔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그냥 마치 직류 전원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색깔을 칠해 봅시다. 색깔을 요새 어른들을 위한 색칠 공부 어플 이런 것도 많던데. 자, 요 부분을 빨간색, 요 부분을 파란색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차이가 요 회로의 전체 전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칠하면 되겠죠? 뚜두두두두뚜 이런 식으로 뭐 나올 때까지 축전기 나왔네요. 끝났습니다. 얘는 아니네요. 밑에도 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요 갈라진 요 부분은 그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 접촉된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파란색은 여기 접촉된 부분이 아니에요. 연결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비켜주는 센스. 그래서 여기는 코일이 있는 곳까지, 여기는 스피커 A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회로는요, 결국에 요 전체 전압,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축전기하고 스피커가 연결된 회로가 하나 있고,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코일하고 스피커 B가 연결된 회로가 있고,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저 칠해야 되겠네, 그지? 나는 색깔만 칠홍. 너는 모르겠고 나는 다 칠했다. 이거는 이제 측정기하고 스피커 A가 주황색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일하고 스피커 B가 연결된 회로가 있습니다. 이때 요 스피커 A는 동일한 스피커고요. 얘는 전원 장치의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저항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고요. 그다음 축전기의 저항은 용량 리액턴스죠. 이걸 XC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코일의 저항은 XL이고요. 그럼 이제 진동수가 클 때랑 작을 때 스피커에는 전압이 크게 걸리는지 작게 걸리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할 필요 없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수가 커지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진동수가 커지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진동수가 커지더라도 이 녀석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전기의 저항은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코일의 저항은 증가합니다. 그럼 위쪽 회로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인데요. 전원장치의 전압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전압이 변화 없다라기보다는 전압의 최대값이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동수가 증가하면 요 녀석의 저항은 그대로인데 요 녀석의 저항이 감소해요. 그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스피커 A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합니다. 그럼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 회로를 고주파 통과 필터,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주파수가 큰 신호를 통과하는 필터라는 뜻에서 고주파 통과 필터라 하기도 하고 저주파 차단 필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큰 소리일 때가, 진동수가 큰 신호일 때가 큰 소리로 나타나는 이런 회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밑에 있는 회로는 진동수가 커질 때 코일의 저항이 커지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B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B에는 작은 소리가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 때 작은 소리가 들리고 진동수가 작을 때 오히려 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고주파 차단 필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말고 이제 요거는 단순히 이제 축전기하고 스피커, 코일하고 스피커가 그냥 직렬로 연결된 회로고요. 또 다른 형태의 회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 부분이 이 전원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안 그렸습니다. 이는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상태이고요. 다음 색깔을 칠해보죠. 역시 특정 순간에 전압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차이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색깔을 칠해보면 됩니다. 쭉 이렇게 칠해요. 여기서 끝나죠? 네, 여기 끝나고 파란색은요. 여기는 겹쳐져 있지 않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요. 갈라집니다. 여기는 많이 칠해지네요. 기분 좋아지죠 이러면. 뭔가 한 방에 여러 개를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 여기는 또 이 색깔을 칠해볼까요? 나는 색깔 많다. 이제 할 게 별로 안 남았네. 초록색 위에 썼는데 요새 똥색. 갈색. 자, 이렇게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단순히 직렬 회로가 아니죠.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전체 전압 사이에 저항, 코일, 스피커 A 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코일하고 스피커 A는 똑같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렬 회로죠.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회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요 저항하고 그다음에 코일하고 요 스피커 이 덩어리가 직렬로 연결된 요 두 덩어리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회로는 역시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요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축전기하고 스피커 B는 똑같이 고동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 덩어리의 저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회로는 요 두 덩어리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증가했을 때 각각의 저항의 변화를 보면요. 요 저항값을 R이라고 하면 얘는 변함이 없죠. 요 저항값도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 스피커 A와 B의 저항을 R2라고 할까요? 똑같은 동일한 스피커니까. 근데 얘도 진동수가 변해도 저항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근데 코일의 저항 XC하고 XL하고 안 자고 있네요. 측정기의 저항 XC는 변하죠. 진동수가 커지면 코일의 저항 어떻게 돼요?
유도 리액턴스는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에 축전기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회로를 분석할 수 있겠네요. 이 진동수가 커지면요,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요 저항은 저항값이 안 변하고요. 근데 요 덩어리의 저항은요, 얘는 저항이 안 변하지만 얘가 저항이 커집니다. 그럼 요 덩어리의 저항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스피커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있는 요 부분의 전압이 증가하니까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해서 자기력이 증가해서 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클 때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 고주파 통과 필터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회로도 비슷하게 분석하면 되겠죠. 진동수가 커질 때 얘랑 얘는 변함이 없지만 축전기의 저항이 감소합니다. 그럼 요 덩어리의 저항이 감소하죠. 그럼 요 덩어리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스피커에 있는 전류가 감소해서 소리가 작게 들리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 때 소리가 작게 들리고 진동수가 작을 때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주파 통과 필터 혹은 고주파 차단 필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회로를 분석할 때는 병렬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직렬 회로로 바꿔놓고 이제 저항의 증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부분적으로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로 이제 회로를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두 문제 가져왔는데요. 일단 2015년 7월 학력평가 문제를 보죠. 자, 그림 가와 같이 스피커에서 나온 진폭이 같은 진동수 F1, F2인 소리를 각각 슬릿에 통과시켰더니 A점에 F1인 소리는 도달하였고 F2인 소리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점에 F1인 진동수를 가진 소리는 도달했는데 F2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애돌아가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F1, F2 중에서 누가 더 잘 애돌아간다는 거예요? F1이 더 잘 애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F1인 소리의 파장이 더 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람다 1이 F1인 소리의 파장을 람다 1이라고 F2의 진동수를 가진 소리의 파장을 람다 2라고 하면 람다 1이 더 길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소리라는 파동이고 똑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은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람다 1 F1하고 람다 2 F2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속력이죠. 그럼 진동수는 누가 더 크겠어요? 진동수는 F2가 더 큽니다. 결국에 얘는 회절을 이용해 가지고 F1보다 F2가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거를 조금 더 한번 꼬아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 조건은 결국에 요거를 준 거예요. 진동수가 F1보다 F2가 더 크다라는 거 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통과 필터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진폭이 같으니까 전압의 최대 크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전기 소자, 저항 스피커를 연결한 후 진동수 F1, F2인 전기 신호를 동시에 발생시켰더니 왜냐면 여러 가지 진동수의 신호가 같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노래가 그렇잖아요. 스피커에서 F1인 소리가 F2인 소리보다 더 크게 발생했어요. 결국에 진동수가 작은 소리가 진동수가 큰 소리보다 더 크게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전기 소자는 축전기나 코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놓고 이제 진동수의 대소 관계와 전기 소자를 이렇게 나타낸 것은 했는데 일단 대소 관계는 요게 맞죠? 요게 맞고 이제 축전기냐 코일이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요거 이제 색깔 칠해가지고 회로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빨간색 끝났네. 파란색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죠. 요게 한 덩어리고 요게 한 덩어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F1하고 F2를 비교해 보면 진동수는 F2가 더 크죠. 근데 소리는 어디서 더 크게 들린다 했어요? F1일 때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을수록 스피커에는 더 큰 전압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을수록 스피커가 있는 부분의 저항이 커져야 돼요. 그럼 진동수가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소자가 뭡니까? 축전기예요. 그래서 얘는 축전기가 돼야 됩니다. 축전기가 되면 이 진동수가 작을 때 이 녀석의 저항이 커져서 이 부분의 저항이 커져서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이 커져서 소리가 크게 들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답이 됩니다. 아니에요. 자, 이제 2014년 11월 수능 2015학년도 수능 16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A에서 C에 연결하여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였습니다. 표는 전압이 일정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각각 F0, EF0일 때 전압계에 측정된 전압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F0에서 EF0로 전원장치의 진동수를 바꾸었을 때 전압계에 측정된 전압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회로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A, B, C에 각각 연결했을 때의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0일 때는 일단 똑같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F0일 때보다 EF0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A에 연결했을 때 회로를 봅시다. 이거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그 프린트에도. 예. 그래서 이 스위치를 지운다는 게 깜빡했네. 요 A에 연결했을 때 보도록 합시다. 자, 색깔 칠해 봅시다. 색깔을 칠해 보면 요 빨간색은 1하고 끝나죠. 파란색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끊어진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만 그리면 돼요. 왜냐하면 요 끊어진 부분 어차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때문에 요까지만 칠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밑에도 그냥 요 사이도 똑같은 색깔 칠할게요. 그냥 분석할 때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이 회로를 보면요. 결국에 요 저항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저항하고 전압계 한 덩어리하고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측정 장치는요. 측정만 해야지 회로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측정 장치는 측정 장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회로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얘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얘가 없고 얘는 단지 초록색하고 파란색 사이의 전압만 측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 회로는 그냥 얘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전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전압이 걸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얘는 측정 장치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봐도 돼요.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니까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F를 EF0로 바꾸더라도 F를 EF0로 요 저항값이랑 요 저항값은 일정하죠. 요 두 저항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바뀌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에 걸리는 전압도 일정하겠죠.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전압계에서 측정된 저항값 V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R은 변함이 없겠죠. 그냥 처음에 측정된 전압하고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회로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걸리는 전압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항값이 둘 다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일단 VR은 V0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빨리 가봅시다. 마음이 급합니다. 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끝이죠. 이렇게 하고. 파란색은 역시 끊어진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고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딱 그리면 되겠죠. 그다음 색깔은 그냥 똑같은 걸로 씁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전원장치는 그냥 없는 거랑 전원장치는 없으면 안 되죠. 측정 장치는 그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저항하고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보면 돼요. 물론 이거 한 덩어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녀석의 저항은 일정하잖아.
변함이 없죠. 근데 코일의 저항이 어떻게 돼요? 코일의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 쪽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측정되는 VL은 원래 걸리는 전압이었던 V0보다 크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게 되겠죠. 이걸 뭐 물어보진 않지만 같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감소하고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하니까 여기에 지금 전압계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측정된 전압인 V0보다 크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해로 분석해 볼게요. 똑같이 색깔을 칠해 봅시다. 지금 뭔가 대충 하고 있는 느낌 들죠? 여기 연결됐을 때입니다. 파란색은 끊어진 부분 역시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초록색으로 그냥 마저 종치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요 측정 장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봐도 되니까 이 저항하고 그다음에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라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진동수가 F에서 EF0로 증가하더라도 저항 R은 일정하고요. 반면에 축전기의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 쪽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니까 이때 측정되는 VC는 원래 측정값인 V0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VL, VC를 비교해 보면 얘가 제일 크겠네. 그 다음에 얘가 V0보다 작으니까 얘가 제일 작습니다. 그럼 몇 번이 됩니까,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전기하고 코일을 이용한 다른 회로인 LC 공명 회로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